중국만 뚫리면 중국만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움만 끝나면 저는 사실 시간 문제라 보는데 그건 좀 길어질 것 같고, 이번에 갤럭시 S24가 나왔어요. AI 휴대폰을 처음으로 꺼내들었죠. 보니까 막 휴대폰만 있으면 그냥 동시 통역이 다 돼버리고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일단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 AI도 가야 할 길이죠. 사실 AI 반도체라는 게 나오면서 이 반도체 시장을 살렸어요. 작년에 미국을 살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살렸고, 사실 그동안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막 이쪽만 집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AI 반도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고 다들 AI, 온디바이스 이쪽으로 다 싹 넘어가고 있긴 있어요. 확실히 AI가 거의 누군가는 그러죠. 이제 인터넷이라는 그 단어 이후에 가장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꿔주는 어떤 단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AI 발전에 함께 가야 될 그런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반도체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높은 퀄리티 반도체, 더 사양 좋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AI의 성장에 따라서, AI 산업의 어떤 기대감에 따라서 반도체도 그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 반도체 여러 개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 개 붙여놓고 더 작게 만들고 그런 겁니다. 뭐 겹치잖아요. 겹쳐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겹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적층을 하든지 간에 기존 거보다 훨씬 더 빠른 연산 속도,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속도,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사들의 매출 순위가 나왔어요. 근데 인텔이 1위로 올라왔더라고요. 삼성이 2위고, 그리고 뭐 그 밑에 뭐 퀄컴이 뭐쭉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거는 AMD가 좀 많이 치고 올랐다는 거. 그리고 정말 눈에 띄는 거는 원래 12위권 정도 되던 엔비디아가 5위인가 6위까지 올라왔어요. 한 번에 5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번에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6위권까지를 봤을 때 나머지가 다 미국 기업이고 2위와 6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사실은 저는 어떤 문제가 있냐고 보면, 뭐 삼성이 1위다가 2위로 밀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뭐든지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강박이 있는 것 같은데, 2등, 3등, 4등, 5등, 6등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사실은. 근데 1등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나의 모든 총력을 동원해가지고 인텔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 첫 번째, 삼성전자의 주 매출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중국이었잖아요. 중국이 반도체 못 팔잖아요. 못 팔아요. 뭐만 하면 못 팔아요. 미국이 지금 저렇게 중국을 멱살잡이를 하고 있고, 중국한테 반도체 제조 장비도 팔지 마라, 반도체도 팔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당연히 삼성은 중국향 매출이 높은 기업인데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인텔이나 나머지 미국 기업들은 자기네들 안에서 매출을 만들잖아요. 걔들 중국에 팔긴 하지만, 물론 엔비디아가 중국에 많이 팔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 삼성처럼 되게 중요한 고객이라고 볼 수는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중국에 팔면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 효과는 있겠죠. 근데 자기네들끼리 더 잘해요. 근데 우리는 중국이 없으면 어디다 해야 돼요? 미국에 가져와야 되는데 미국 지들은 지들끼리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이니까 삼성이 매출적인 측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작년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저는 미국이 의도한 거라 보고 있는데, 강달러 만들었잖아요. 달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안화의 어떤 달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달러 만들었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같이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 차기들은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과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은 작년에는 주요 매출처도 뺏겨, 그리고 환율로도 불리해.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인텔과 2위를 유지했다는 거. 그리고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는 두 개가 내려왔더라고요. 원래 4위였다 6위까지 내려왔는데 두 개가 내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좀 잘 버텼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저는 못했다로 뭐라 할 상황은 아니라 봐요. 아니, 공정한 상황에서 싸워가지고 밀리면 뭐라고 해야죠. 정신 차려라,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해야죠. 근데 공정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요 매출 좀 뺏겼고 환율 불리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뚫리면 중국만,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움만 끝나면 저는 사실 시간 문제라 보는데 그건 좀 길어질 것 같고, 일단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 9만전자 저는 확답은 못해요. 사실은 못합니다. 완전 상황이 찾아야 되는데, 일단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최근에는 좀 다시 1300원 위로 올라왔더라고요. 다시 쪽 강달러로 가가지고 지금은 조금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가 보면은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갤럭시 S24가 나왔어요. AI 휴대폰을 처음으로 꺼내들었죠. 보니까 막 휴대폰만 있으면 그냥 동시 통역이 다 돼버리고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삼성 보면은 스마트폰 쪽이 많이 좀 침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뭐 삼성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긴 하죠 지금.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갤럭시 S24의 판매량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는 반도체만 가지고 막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것들, 특히 이제 휴대폰 가지고 삼성이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려는 그런 액션들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월 1분기부터는 1분기 실적부터는 휴대폰의 판매량도 좀 같이 보면서 휴대폰 사업의 판매량도 삼성전자 전체 수익에 그래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삼성 휴대폰도 중국의 쪽의 매출이나 뭐 해외 쪽의 매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휴대폰 판매량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나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파운드리 공장이나 이런 증설들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삼성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들, 투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여전히 ING예요.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증설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 한 2분기 정도 넘어서부터는 그 좀 뭔가 새로운 제품의 매출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이 가시권으로 좀 들어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런 거에 반도체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걸 봤을 때는 전반적인 주가가 그렇게 크게 꺾여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좀 꺾였다가 다시 좀 반등해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투자 사이트는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데, 9만 전자가 뭐 오래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변수가 워낙 많아서. 근데 오히려 휴대폰이 정말 많이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시기는 분명히 빨라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쪽은 일단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M7 그냥 제가 몇 달 전에 나와가지고 M7 그냥 아무나 다 사셔도 다 수익일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지금도 M7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긴 하지만 물론 그 중에서 이제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갈 거면은 기왕 잘 가는 놈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M7 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이런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투자해 보셔도, 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지금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뭔가 이제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찾아보면은 얘는 이것과 관련, 얘는 이것과 관련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 뭔가 제 눈에 이건 진짜 한번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내는 AI 쪽에서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사실은 여러 개 있긴 있죠. 근데 제가 좀 기준이 이런 거 새로운 신규 이런 테마에 대한 기준은 산업의 기준이 좀 높아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눈에 과시적으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나마 있는 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대표적이긴 하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나는 대형주 좋아, 뭐 AI 한번 투자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스타일이 좀 달라요. 왜냐면은 SK하이닉스는 진짜 반도체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AI에 반도체 투자할 거야 하시는 분은 SK하이닉스가 맞습니다. 근데 나는 반도체도 좋고 휴대폰도 기대가 되고 뭐 가전도 기대가 되고 뭐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투자하시려면 삼성전자가 맞죠. 이거는 각자 스타일 따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작년에 9월인가 10월 달에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제가 처음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사실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바이오는 좀 어렵습니다. 바이오 투자하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용어도 어렵고 그거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이오는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원격 의료, AI 관련 이런 건데, 그러면은 사실 이게 의료 쪽은 우리가 좀 생각하기 좀 있어요. 왜냐면은 원격 진료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할 때 코로나 때 사실은 대면이 안 되니까 잠깐 시행을 했던 건데, 지나고 나니까 의사분들이 일어나시죠. 이런 거 원격 진료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드러나시고,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이제 병원에서 하고 싶어 하지 누가 지방에 있는 병원 하겠냐, 지방 병원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관계가 되게 많이 얽혀 있는 업종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 의료나 AI 의료나 이런 부분들은 뭐 물론 이제 기술, 의사분들이 쓰시는 어떤 기술 기계나 이런 쪽에 AI가 들어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결국 의료 쪽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 판단하는 게 결국 이제 사람 의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약도 이제 처방해 주시는데, 이거를 기계가 한다? 아 이거를 과연 원격 진료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관계가 좀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조금 이거는 투자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테슬라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유능한 로봇 공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스카웃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스카웃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고, 예전에 한번 그때 로봇 만들겠다 해서 사람 쫄쫄 입고 나가지고 춤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확실히 로봇이 나왔고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막 유튜브 가서 보시면은 막 점프하거나
계란을 누르거나 막 뭐 옮기거나 하는 그 정도 퀄리티까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기존 것과의 엄청나게 뭔가 다른, 이게 획기적이다 이런 이미지까지는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30년이면은 지금부터 올해부터 한 6년 정도 시간이 남았잖아요. 가정용 로봇, 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발전은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저도 로봇 관련주들은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6년이란 기간 동안에 뭐 제가 감히 로봇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디까지 발전할 거야 라는 걸 쉽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근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는 느리지 않죠. 제법 빠르죠. 그래서 2030년에 가정용 로봇 진짜 걸어다니면서 막 우리가 막 옛날 공상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이미 막 나와 있는 그런 뭐 튀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정도 이상 수준까지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죠. 가격. 네. 담아야죠. AI는 있어야죠. AI 관련주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 주식과 함께 우리나라 주식 뭐 좀 관련주들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은 AI 반도체 쪽에 일단 먼저 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일 무난하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그쪽에만 좀 담아두시고, AI 쪽은 관련주들을 계속 좀 공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담아두셔야 돼요. 필수포트입니다. 일단 요즘에 저는 미국 주식도 같이 좀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미국과 국내를, 우리나라를 좀 같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내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미국과 우리나라 반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반을 하실 거면은 이제 미국의 M7 종목들을 비중을 잘 맞추셔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한 3, 4개 정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우리나라 기업으로 하시되 2차 전지주들 있어야 돼요. 전기차 관련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있어야 되고, 반도체주와 AI는 요즘 거의 같이 보는 느낌이 좀 있죠. 반도체주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오히려 현금 한 10% 정도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는데, 오히려 전 지금 요즘에 많이 눌리잖아요.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시기 때쯤 되면은 나머지 기존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좀, 성장산업이라고 하면은 좀 올리셔가지고 현금 두시고 싶으신 분들은 맥스 10%, 근데 그 이하로 현금을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요즘에는 진짜 단타 시장인데, 단타 시장도 참 어렵습니다. 요즘엔 진짜 어렵고 이제 투자 자체가 정말 되게 어려운데, 오히려 저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너무 계좌를 자주 보시고 많이 보시는 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2차전지나 뭐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손실이 마이너스 30% 40%돼 있으시다. 근데 그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시점에 비중을 낮추는 물타기도 좀 가능하시다는 말씀드리는데, 비중이 너무 높으면은 굳이 그러면 좀 위험도가 높아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저는 아무리 삼성전자를 해도 비중을 30% 이상 넣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항상 잘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좋을 때는 공부가 안 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내가 반성을 하면서 내가 투자해왔던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참 공부하는 적기다라는 그런 개념 생각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오늘 지금 며칠이죠? 1월 22일이죠. 1월 22일보다 올 연말에는 더 높은 자리 있을 거예요. 미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중간에 돌발 이슈가, 미국은 대선 모르겠다, 미국은 대선 있으니까 모르겠다, 근데 이런 뭔가 중간에 심각한 돌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지금 정도로만 무난하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서 이제 올해를 마감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짜시고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